안녕하세요. 십시일관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석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이버에서 단체 카톡이나 어떤 밴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기저기 카톡에 가입을 했는데 김영숙 선생님이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2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200원은 줄 것 같아요. 200원은. 그러면 커피 한 잔 값은 주지 않을까, 5천 원은 주지 않을까 하고 제가 강의하러 왔습니다. 네,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중에 한 분만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노대현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노대현 교장 선생님이 시골의 백학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제가 시골 백학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잘하겠습니다. 노대현 교장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최형숙 선생님께서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고 웨일다잉에 대한 책도 쓰셨대요. 잘 죽어야 되겠다. 웨일다잉. 최영숙 선생님이 웨일다잉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석기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최악의 상황을 이용하라. 전문가의 경쟁 전략.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경쟁이란 단어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경쟁을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 자신과의 경쟁.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관계없는 건 어떤 걸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공고전기과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기계 일을 하고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번역을 3권을 했고 서울지도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5년째 강의를 했고 소설을 썼고 칼럼을 400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일을 해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기, 기계, 보험, 컴퓨터, 소설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185만 명이 죽었고 8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홍콩 독감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1년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이 넘었습니다. 자,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손을 3번 닦아라, 비누칠을 잘해라,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라 하지만 이런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손 닦는 건 고사하고 물도 없고 비누도 없어요. 수돗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비누가 뭔지 몰라요. 이런 나라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쫙 들어보십니다. 자, 내 손에 손가락 10개가 다 있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17년 7월 22일자 영국 BBC가 보도한 자료입니다. 인간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질병이 돌면 의학이 발전하고 겸손해지고 자연재해, 가난, 기아, 인종 갈등 속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변화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농촌, 경기도 연천 백학 38선 넘어 휴전선 밑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산업사회를 살았죠.
정보화 시대의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시대일까? 앞으로는 아마도 생각의 시대가 될 겁니다. 생각의 시대. 어떤 생각의 시대를 가질 것인가? 밖에 못 나가고 커피 못 마시고 갈 곳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시장 가서 많은 물건을 고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 일상의 행복을 지금 다시금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강사협회 임원들 송년회를 했습니다. 줌으로 송년회를 하면서 공통적인 말이 감사함이에요.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남의 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강의도 없고 세미나도 없고 돈도 못 벌었지만 이렇게 줌으로나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다. 미래가 확실하면 어떻게 살아요? 5일 있다가 감염이 된다. 한 달 있다 암이 걸린다. 2달 있다 3월 달에 강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알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니까 재밌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줌으로 다 강의 듣고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죠? 네. 네,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저만 감사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화면 요약이 이겁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제4차 산업혁명. 야, 이제 생각의 시대구나 하는 거죠. 아, 생각하면서 살자. 교수님, 인구 통계가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인구 통계가 바뀌고 있죠. 평생교육 시대죠.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줌으로 되고 줌 미팅, 줌 교육, 줌 세미나, 줌 여러 가지 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무 경력이 본질이 변화되고 있다네요. 본질. 어떤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썼습니다. 대학이 필요한가? 교수가 필요한가? 휴대폰 하나에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 과연 대학 다닐 필요가 있나? 버추얼 컴퍼니. 이제는 가상의 회사가 있고 가상의 모델이 있다. 이 변화를 언제 쓴 거냐면 3년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하라. 냉정하라. 흔들리지 말라. 성급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침착하라. 냉정하라. 성급하지 말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똑같다. 70억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나 사스와 달리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 탑뉴스는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과 인도에 있는 의학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13억을 투약할 수 있다는 양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올해 5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헝가리, 인도, 그리고 저쪽에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미 다 백신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한국만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전 늘 강조하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더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빠른 세대 차이, 상상력을 초월한다. 한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 말씀드립니다. 4가지. 전공의 한계를 깨라. 내가 전공이 7개다, 8개다? 웃기지 마. 코로나 앞에서는 그 전공도 필요가 없어. 그죠? 전공의 한계를 깨라. 나이의 한계를 깨라. 김영석 교수님이 101살 되셨는데 아 이제 집행이를 들어야 되겠군.
여태까지 지팡이 안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101살 되셨는데 이제 지팡이 들어야 되는데. 이효령 교수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시는데 낙서를 한 게 시가 됐어요. 아, 이제 나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24살 야구 선수가 소설을 썼습니다. 아, 이제 전공 깨고 나이 깨고 성별 깨고 난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난 고향이 어디다 학교 어디 나왔다 전공이 뭐다 나이가 몇이다 웃기지 말어.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사는 비결. 어제까지의 과거를 모두 잊어라. 쉽지 않죠. 저도 잘 안 잊어버려요. 아,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나도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뉴욕 보험대학에서 보험학을 공부했는데 웃기지 마라. 그래서 forgot yesterday. 어제 것까지를 모두 잊어버려라. 오케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어제 것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살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자. 이거죠. 에피쿠로스 파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논하지 말라. 어차피 죽지 않을 거니까.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논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인간이 죽음을 논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얘기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건강하면 못할 짓도 없다. 너무 좋죠.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야? break a limit. 한계를 깨라. 나는 뭐를 뺀다가 아니라 뭐든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계를 깨고 나이를 깨고 경계를 무너뜨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Focus on your ability. 그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집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페라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3,9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권을 찍었는데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이 페라리에서 나온 책이 왜 3,900만 원씩 할까? 이 책은 페라리의 역사를 쓴 책인데 이 책에 3억 9천만 원어치 아이디어가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우리나라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음식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이 진료소가 선별 검사를 하는데 1분, 2분 단위로 선별 검사를 한다는 코비드를. 아, 한국이 대단하다. 전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학, 메디칼 어떤 어빌리티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학이든 개인적인 능력이든 글을 쓰든 강의를 듣든 집중하라. Focus on your ability. Focus on detail.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 창조를 그립니다. 4년 8개월 동안 거꾸로 매달려서 그려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밑에서 붓을 들어주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미켈란젤로 선생, 저 구석은 아무것도 안 보니 아무도 보지 않으니 대충 그리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보고 있잖아. 남이 안 보는 곳도 완벽하게 그리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책을 써서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인쇄소에서 막 융전기가 돌아가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저 융전기 스톱시키게. 왜요? 거의 다 찍었는데요.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 뭐가 문제입니까? 아, 점이 바뀌었어.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야 돼. 그까짓 거 점 하나 틀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야. 쉼표와 마침표는 달라. 하면서 다시 다 찍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부활이죠.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강의를 더 잘할까, 누가 듣고 누가 얼만큼 도움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집중하라.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경쟁 전략은 그거예요. 좋으면, 맛있으면 멀어도 간다. 그죠? 맛있으면 멀어도 가요. 제가 자주 가는 미장원이 반포에 있는 미장원인데 다른 데보다 10,000원 비싸고 하지만 멀어도 갑니다. 왜? 거기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경쟁은 누구랑 해요? 나 자신과 하는 겁니다. 누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경쟁하는 거고 나 자신이 경쟁력이에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고객이 알아요. 맛있으면 팔려. 좋으면 사람들이 와. 왜? 좋으니까. 모든 것을 고객에 집중하는 거죠. Focus on your client, your customer. 뭐든지.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시골에 강의 갔을 때 주부대학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강의를 주문하는 대부분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1시간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1시간으로 강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명도 졸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쉽고 재밌고 간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15분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분 안에 얼마든지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MBC 방송, 시사 방송에 한 석 달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라디오에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을 했어요. 13분 합니다. 13분 방송을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깊이의 문제다는 거죠. 그 깊이의 문제를 생각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시극을 61년을 썼습니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를 25년 썼어요. 정명훈 지휘자가 얘기하죠. It takes time to all. 뭐든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죠. 아,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변종된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 아시는 분? 여기는 이태원에 있는 빵집입니다. 패션 5. 이 빵집은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1층부터 7층까지 빵만 팔아요. 근데 매일매일 꽉 찹니다. 이것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잘났다고 알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맛있으면 오더라.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메르스 사스 시대에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 부산 가서도 대학 강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뉴욕타임즈 12월 16일자 칼럼에 뭐가 실렸냐면 다른 모든 것은 닫아도 학교는 닫지 마라. 이런 칼럼이 실린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줌 강의를 하면서 놀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줌 강의를 듣고 있구나 하면서 놀라는 거죠. 자, 이 책은 뭘까요? 제가 번역한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제리 남자와 브라질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프랑스 가서 사업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독일 가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요. 그리고 브라질 가서 사업을 합니다. 낳은 아이가 4명인데 4명이 모두 5개국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들의 세계 시민의 조건은 첫째, 창의성, 두 번째, 적응력, 통찰력, creativity, adaptability, diversity, flexibility, and insight. 그게 뭐예요? 유연하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향 묻지 말고 나이 묻지 말고 학벌 따지지 말고 전공 따지지 말고 뭐든지 해봐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나 스스로 한계를 가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60이야. 아유, 이젠 반사라서 끝났어. 아이고, 나는 공대를 나왔어. 내가 뭘 알아. 아, 난 상담하는데 상담이나 코칭만 하지 강의는 못해. 나도 강의해보고 싶어. 나도 소설 써보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시간의 복수라는 소설을 쓸 때 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백학중학교 동창이에요. 부산에서 국문과 졸업한 학생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소설을 쓰려고 그래. 미친놈, 네가 소설가냐? 소설은 아무나 쓰냐? 네가 공대 나와갖고 맨날 남 가르치려고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무슨 소설을 써? 소설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문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쓴다. 그리고 썼습니다.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나쁜 세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1. 비관적인 사람.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패시미스틱한 사람. 그렇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라는 게 아닙니다. 비관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 네가 무슨 강의를 해. 네가 무슨 박사기도 없는데 대학 교수를 해. 네가 무슨 소설을 써. 네가 무슨 그런 거래 하면서 야단을 치죠. 구스타브 클림트가 법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나 판사가 되라고 했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붓을 빨고 종이를 갈고 청소를 하면서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 나 법대 그만두겠습니다. 나 화가 되겠습니다. 미친놈아 화가는 배고파. 배고파도 좋아. 난 하고 싶은 거 하랍니다. 그리고 구스타브 클림트가 화가가 되는 거죠.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음악하지 마라. 음악가는 배고파. 하면서 1세가 작곡한 음악이 라테치크 행진곡입니다. 따라단 따라단 딴딴딴딴 따라다라단 딴딴 따라단 따라단 딴딴딴딴 이거를 작곡했죠. 근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아빠 그게 음악이야? 내가 작곡하는 거 들어봐. 하면서 작곡한 음악이 세계 최고의 왈츠죠. 딴 따라단 따라단 딴딴딴딴 딴딴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서리 왈츠 남국의 장미 이런 왈츠가 아빠 거보다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사람 멀리하고 부정적인 사람 멀리하고 세 번째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전염이 되면 게을러집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부지런하라는 거죠. 슈베르트가 평생 가난했습니다. 31살에 죽었습니다. 31살밖에 살지 못한 슈베르트가 죽기 전까지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없는 슈베르트가 세계 최고의 음악 송어를 작곡했죠. 딴딴따단딴딴 딴딴딴 따라다라단 딴딴따단딴딴 딴딴따라단딴딴 슈베르트가 31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1000곡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겨울나그네 음악은 세계 최고의 음악으로 꼽히고 있죠. 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걸 느낍니다. 이게 뭐지? 아, 이게 감성학이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에 의하여 아름다워진다.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간다움에 의하여 인간다워진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가 뭘까? 인간은 공부하고 책을 읽고 암기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돼지나 소는 말은 호랑이나 개는 줌으로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듣는 거죠. 1980년 3월 2일 제가 한국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썼어요. 이때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 이게 나라냐. 삼천교육대 폐지하라. 이런 걸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써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다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전 떨었습니다. 신문에 날까봐. 그랬는데 80년 3월 2일자 한국일보에 이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경찰에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때부터 책 쓰는 마음과 글 쓰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간 광고 방송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암흑한 시대, 엄혹한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경쟁 전략,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correct answer.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기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Mental Health Crisis. 전 사람들이 우울과 분노와 불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분노하고 불안할 때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베토벤의 생애와 사상, 피카소의 철학,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죠. 베토벤이 27살 때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1살 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요한 베토벤, 형이 먼저 가서 미안해. 재산도 없지만 싸우지 말고 잘 나눠 가져. 듣지 못하는데 무슨 음악을 작곡하고 듣지 못하는데 무슨 피아노를 치겠니? 내가 죽을게. 그리고 유서를 써놓습니다. 그게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못했어요. 27년을 더 삽니다. 베토벤이 27년을 더 살면서 작곡한 운명이에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운명을 3번 들어보세요. 아주 크게 내 운명하고 똑같아. 아, 그래서 천재구나. 베토벤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모차르트와 하이든입니다. 그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슈베르트와 바그너와 브람스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에게 위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책을 다양하게 읽으라는 거죠. 강의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 예술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이런 강의도 듣고 저런 강의도 듣고 하고 저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미술책, 음악책, 음악가의 책, 예술보다 예술 작품보다 더 예술 같은 예술가의 생애도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책이 시간의 복수이고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라는 이 책입니다. 이것을 PPL 중간 광고지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음악을 왜 들어야 되느냐.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 정서적인 정신적인 위기 시대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슈베르트도 그랬고 베토벤도 그랬고 버지니아 울프도 그랬고 스티븐 킹도 그랬고 스티븐 킹이 17살 때 글을 쓰면서 세탁소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세탁소에 가장 오는 빨래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병원에서 오는 빨래예요. 병원에서 오는 빨래에서 구더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구더기를 떨면서 글을 쓴 게 스티븐 킹이에요. 주제 사라마고가 포르투갈 학자죠. 그 사람이 용접공입니다. 저도 용접공이지만 그 주제 사라마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 마주보면 눈이 멀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 신기하잖아요. 그 주제 사라마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제가 3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아, 그럼 그 주제 사라마고가 75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아, 너무 좋은 소설책이죠. 그 그리스인 조르바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습니다. 두목, 우리는 오늘 저녁 먹을 돈도 없고 잘 곳도 없네. 광산이 다 망해서 거지가 됐네. 두목, 어찌하면 좋으리까? 아니, 두목이 그리스인 조르바에게 그런 얘기야. 조르바,
우린 거지가 돼서 광산이 망했어.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어찌하면 좋겠나. 하니까 조르바가 두목한테 얘기합니다. 두목,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걸 자유라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강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세미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할 일도 없고 미치겠는 거야. 매일매일 설거지만 해. 매일매일 책만 피고 글만 써. 되지도 않는 글. 조선시대 서유구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다. 가장 쓸모없는 일, 가장 백해무익한 일이 글 쓰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 글이 없었다면, 책이 없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과제를 드립니다. 엄마 없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요거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오늘 실시한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할 일이 무엇인가, 요거 한번 꼭 써보세요. 요거 잘 쓰신 분 김형숙 선생님이 받으셔가지고 잘 쓴 사람 3명 제가 책 드릴게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 아, 홍석희 책을 읽겠다. 홍석희한테 메신저 보내갖고 좋은 커피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이런 거 써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쓰지 말고 좀 더 좋은 거 쓰셔야 되겠죠. 오케이? 쓰실 분 계신가요? 한 분이라도? 없나 보다. 결국은 태도라는 겁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Change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케이? 태도를 바꾸고 인생이 바뀌라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의 전략, 경쟁 전략, 나 자신과의 경쟁 전략은 나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면서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이거는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강의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걸로 다 글을 썼어요. 칼럼을. 아, 신이, 하느님이, 부처님이 나를 죽이기 전까지 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는 법칙 한 가지는 매일매일 변하는 거야. 애티튜드, 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바뀌어. No action, no result.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죠. 베이컨이 얘기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No. Knowledge is not power. The use of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게 힘이다. 그죠? No action, no results. 그래서 전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얼마큼 했다, 박사학위 받았다, 뭐 미국에서 뭘 공부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지금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 전략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라. 버트란트 러셀이 얘기했죠.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지금 행복하라.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성공이 뭐 대단합니까?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Accumulated small success is the real success. 작은 성공들이 큰 성공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단 2명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전 성공한 거예요. 그죠? 75명 중에 단 7명만 제 강의 듣고 하나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자, 제 책이 이게 14,000원인데 이 14,000원 주고 사서 150만 원어치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전 성공한 거예요.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아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공이 뭔데?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라. 행복이 뭐니? 지금 75명의 많은 분들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는 제가 행복한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힘든 게 양심이에요, 양심. 나는 강의하는 것만큼 살고 있는가? 강의하는 것만큼 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한심해요. 강의는 뻔지르하게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사는 꼬라지는 형편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독일의 요한 피테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피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몇 번씩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죽지 못했는데 귀인을 만나서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의 예나 대학을 졸업하고 베를린 대학교 초대 총장까지 됩니다. 그 요한 피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점령한 독일에서 프랑스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14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독일 국민에게 고한이에요. 그 요한 피테가 학자의 사명을 썼습니다. 논문을. 요한 피테의 학자의 사명에 관한 논고를 제가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꼬라지가 더럽고 힘들어도, 당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바보 같아도, 당신의 강단에 선다면, 당신이 강의를 할 때는 당신의 사명을 다하라. 그건 인간의 사명이며 의미며 책임이다. It's your mission, responsibility and duty. 그것이 도덕적인 정원 명령이다 라고 에마뉴엘 칸트도 얘기합니다.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의 병을 다루는 의사로서 이 업에 종사함에 있어 평생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겠노라. 나는 죽는 날까지 의학 발전에 몸 바치겠노라.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강사, 훌륭한 상담자, 훌륭한 코치, 훌륭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플 권리도 없고 게으를 자유도 없다. 그건 도덕적 사명이다. 그건 정원 명령이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그건 책임이고 의무다. 돈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2016년 5월 14일자 칼럼에 Teaching is not the business. 사람을 가르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돈만 보지 마라. Teach your teachers well. 당신의 선생님들을 잘 가르쳐라. 그들이 남들을 가르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남들을 가르칠 때, 강의할 때, 책을 쓸 때, 상담하고 코치할 때 최선을 다하라. 그들이 남들을 가르칠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